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또 송윤아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윤아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연말정산에 관해서 지난주 수요일 첫 번째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연말정산에 관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노후 준비가 필요한 50대 이상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딱 저한테 해당이 되는데 과연 어떤 건지 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웹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니까 회사도 활기가 넘치고 좋네. 우리도 입사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을 앞두고 있는 50대네. 노후 대책은 세웠어? 퇴직금은 나오겠지만 국민연금은 65살부터 받을 수 있잖아. 그때까지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이야. 연금 상품 따로 가입해둔 건 없어? 회사에서 가입해준 DC형 퇴직연금 말고 내가 따로 들어놓은 건 없는데. 나는 연금저축 가입했거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도 적게 떼는 것 같고 지금 납입할 때 세액공제도 된다고 해서. 뭐? 내가 내 연금에 넣는 돈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그래서 난 매년 연말정산 때 혜택 좀 보고 있었지. 네, 방금 웹툰에서처럼 50대 직장인분들 연금 상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자, 이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방금 웹툰처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연금 상품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인데요. 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변액연금 등 비슷한 이름의 상품이 많으니 연금저축 이 네 글자와 IRP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저축과 IRP. 네. 그러니까 모든 연금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건데 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연금저축과 IRP는 불입할 때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먼저 불입할 때는 불입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실 때는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노후 준비와 네. 동시에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똘똘한 절세 상품인 거죠.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만이 아니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연금에만 가입하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공제 대상 불입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까지 불입 한도는 연간 400만 원, IRP까지 합산하는 경우에는 예. 연간 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공제 대상 불입 한도가 연간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IRP까지 합산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납입 한도가 연간 600만 원 늘어나고 IRP 합하면 연간 900만 원. 그러니까 50세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혜택이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도가 늘었으면 세제 혜택을 얼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제시된 표를 예. 보시면서 예. 나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직장인이 1년간 연금저축에 6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 불입했다고 가정하고 예. 최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 1년간 불입한 900만 원에 대해서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서 예. 14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예. 종전보다 33만 원의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 표를 보면은 네.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 되면 네.
공제율이 16.5%예요. 네. 그런데 소득이 더 많아지면 공제율은 더 떨어지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서 네. 연간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불입한도는 동일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3.2%의 조금 낮은 공제율이 적용돼서 예. 11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종전보다 26만 원의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분이 먼저 불입한도를 채우시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금을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네.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받을 때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연금 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예.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서 최대 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네. 다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대 46.2%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니 이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는 당초 계획대로 연금으로 수령하되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잠깐 보충 질문. 네.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 연금 상품을 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만 55세가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네. 그때 연금 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거기 연간 가서? 1,200만 원의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게 길게 하면 되겠네요. 되면 그러면 연금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가 되기 이하가 때문에 되도록 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연금을 이렇게 다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는 있지만 중간에 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네. 또 해지를 하는데 이럴 땐 혜택이 많이 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어. 연금 계좌에 불입된 금액을 연금이 아닌 네. 일시금으로 받거나 예. 또는 연금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입한 원금뿐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세율로 네.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자금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서 네. 만기까지 유지 가능한 금액을 불입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득이 많은 분들 연금 계좌에 여유 자금을 좀 넣어서 네.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이제 초과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연금 계좌에 여유 자금을 넣어두어서 세액공제를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안타깝게도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없다. 네. 그렇지만 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예. 내년에 2월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관련 증빙을 발급받아 연금 상품을 가입한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제가 가입한 이제 직장인들이 가입한 연금 현황을 다 알아야 될 텐데 의외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예.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다양한 연금 상품을 비교하실 수도 있고 예. 또 내가 가입한 연금 현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나중에 은퇴 후에 연금을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세금 부담액은 얼마인지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50대 직장인들 이제 연금 관련 세액공제 알아봤는데 또 50대 직장인들은 대부분 뭐 전세 자금을 빌렸거나 집을 또 마련한 사람도 담보대출 빌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어떤 공제를 좀 받게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직장인들은 주택 관련 소득 공제에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주택 관련 소득 공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 또는 자가 등 거주 형태에 따라서 예.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가이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예.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음. 연간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또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음.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다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 요건에 따라서 소득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네.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즉 25.7평 이하의 주택을 네. 임차해야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니까 네. 네, 별도의 기준 시가 기준이 없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주택 관련해서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뭐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까? 네, 주택 관련해서 특히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명의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택에 예. 본인 명의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인 경우에는 대출 명의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네. 대출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은행에서 대출 받았더라도 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나 또는 각종 공제회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좀 주의할 점이 많은데 오늘 말씀해주신 이제 연금저축 그리고 주택자금 연말정산의 소중한 포인트인데 좀 정리를 한번 짧게 해주시죠. 네. 네. 장기간 예.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만 50세 이상의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둘째로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였다면 올해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네. 내년에 2월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과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꼼꼼한 세테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또 연말정산 소중한 팁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윤화 회계사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